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오젠과학학원에서 화학 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3학년도 풍동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 화학원 내신분석 리포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동고의 시험 범위는 좀 다른 학교들이랑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단원 전체는 다른 학교들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 있는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보다 많아서 좀 부담스럽겠구나 라고 처음에 느꼈었는데, 문제 자체들을 뜯어서 분석해보니 3단원 문제는 3문제밖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상 시험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 자체는 일단은 매우 무난한 시험이었어요. 무난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쉬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단원 내용 자체는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에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건데, 4단원이 워낙 좀 유명합니다. 1단원이랑 이제 4단원이 좀 화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4단원이 어려운 점은 계산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중화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pH를 이용한 계산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내시면 이 시험 관리가 안 되면서 아이들 멘탈이 다 부서지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막상 이제 풍동고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다 풀어봤었는데 일단은 난이도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화 반응 쪽에 있는 문제들도 좀 무난한 난이도의 시험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 15번 같은 중화 반응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상위권 문제에 조금 속하는 부분이고요. 요 문제가 이제 변별력을 기르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4단원 반응에서도 한 7, 8문제가 좀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한 양적 관계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4단원에서는, 내신에서는 이제 요쪽 4단원을 이용한 양적 관계, 여기가 조금 이제 어렵게 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도 이렇게 복잡하게 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 난이도는 굉장히 무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풍동고의 시험 대비를 하실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3 기출문제로 일단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워낙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도 출제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대비하실 때는 적어도 이제 중간 난이도에 있는 문제들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섭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좀 완벽하게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2, 3단원에서는 좀 암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너가 이 내용을 외우고 있니?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형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 3단원은 크게 부담은 없었을 텐데, 4단원부터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 응용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기를 많이 다지셔야 되는데, 기본기 다질 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아무래도 고3 기출문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 난이도까지 제가 완성시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완성시킬 때도 여러분들 한 번 풀고 끝내면 안 되죠. 당연히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한 건데, 다만 이제 반복을 하실 때는 내가 처음에 풀어봤던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본인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근거들을 하나씩 설정을 해 놓으시면, 다음 문제를 푸실 때 나는 이런 근거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어 라고 정리만 해주시면 응용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중간 난이도를 조금 어느 정도 정리하시면 시험을 보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시험이라는 건 이제 좀 까봐야 아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번 시험은 좀 무난하게 냈지만 내년에는 더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마 2024 이제 주 타겟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시험은 어렵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위권 문제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4단원에 중화 반응 쪽이 주로 될 테지만, 최상위권 문제들을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최상위권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계산이 복잡한 것도 있죠. 계산이 복잡한 것도 있는데, 일단은 관점 자체를 아예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런 근거로 인해서 나는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읽어야 돼 라는 걸 일단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아예 잡히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상위권 문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상위권 문제를 대비하실 때는 관점을 챙겨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뒤에 있는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챙겨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상위권 문제는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뭐 10문제씩 푼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푸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꾸준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3문제씩만 여러분들이 푸셔도 저는 적당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풀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중위권 위주로 얘기를 하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2~3문제씩은 적어도 풀어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가져가만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더 빌 받으시면 더 많이 푸셔도 돼요. 당연히 많이 풀수록 좋은 거 맞습니다. 다만 지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칠까봐. 그래서 조금 더 전달을 드릴 건, 왜 상위권 문제도 저희 학교 시험은 어렵지 않은데 왜 상위권 문제도 제가 꼭 풀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는 건 아니고요. 상위권 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 관점들을 나중에 중간 난이도 문제를 풀 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중간 난이도 풀 때 시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로 이게 정말로 꿀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위권 문제를 꼭 관점을 챙겨가서 중간 난이도에 적용하는 습관을 길러보겠다,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해주면 된다라고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2023 풍동고등학교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내신분석 리포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